자, 이제 오늘의 컨텐츠 이 웹툰 왜 재밌나?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캐슬 요약회를 한 80화 정도를 막 했죠. 80화 정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의 결말을 얘기해버리는 거는 아무리 일부가 완결났다고 하더라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마침 6월 말에 만신정연 그가 2부의 후반부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캐스를 막 스포일러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남은 건 본인이 직접 봐야 된다. 그 보고서 그 감동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외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웹툰들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요약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요약도 할 거지만 간단한 요약이랑 이제 그게 왜 재밌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좀 스포일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봐도 아니면 너무 뻔하거나 알고 봐도 재밌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첫 편은 이제 별이 삼샵 웹툰입니다. 이게 아마 주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1등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통대창 먹방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또 비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유라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별이 삼샵 내용은 그냥 학교 로맨스예요. 학교 로맨스. 그러니까 그 시절 학교 로맨스예요. 사실 제가 또 98년생인데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 형님들 시대긴 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분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표지에 나와 있죠. 누구냐? 이제 지수원이랑 설효림이에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커플이에요, 커플. 그러니까 원래 커플은 아닌데 커플이 돼요. 이제 1부 끝날 때 커플이 돼요. 예, 스포일러고요. 사실 지금 2부 연재 중이기 때문에 뭐 좀 아셔도 돼요. 이 정도는. 그리고 표지만 봐도 딱 알잖아. 둘이 사귀는 거. 그래서 이제 어쩌다 사귀게 됐냐? 좀 빌드업이 있어요. 이 지수원이가 원래 스쿨 카스트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학교에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다면 카스트 제도가 한 5등급 정도 되죠? 한 4등급 정도 되는 남자야.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좋다고 치면. 이 왕따 혹은 찐따라고 불리는 그런 피해자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적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데 알 사람들은 조금 알고 하는 그 미묘한 그 평민 같은 느낌으로 지내는 친구였어요. 머리도 까까머리에다가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말도 많이 안 하고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아예 안 하고 뭐 완전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크게 막 인싸까지는 아닌 인망이 엄청 넓진 않은 그런 딱 중간 계층 친구죠. 이런 중산층 학교 주민이었던 이 지수원이가 설효림한테 첫눈에 반해요. 처음에 다른 애를 좋아했는데 고백을 막 망상을 해요. 얘 약간 인프피계래요, 인프피. 그래서 막 N답게 망상을 막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고백하면 될까, 저렇게 고백하면 될까, 알아맞혀 보세요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한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설효림을 봅니다. 보고 그냥 반해요. 거의 뭐 자연재해 수준. 아니 뭐 나 가만히 있다가 내 우산으로 벼락이 떨어지는데 뭐 피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설효림한테 반해버려요. 근데 이 설효림은 또 그럴 만한 인물이야, 작중에서. 약간 캐슬 비유법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내성급 강자죠. 이 캐슬 10강이 있다면 이 고등학교 외모 10강이 있다면 거의 1, 2위를 다투는, 사실상 거의 1위라고 봐도 무방한 이 별이 삼샵 세계의 카리나 씨, 서효림입니다. 그래서 안 반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약간 연출이. 뭐 그림이지만 거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 정말 미인이구나라는 이제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효림 이 친구가 또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약간 미인으로. 근데 조금 흠이 있다면 이제 오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그냥 말이 안 돼. 거의 인류 최강의 생물이야. 이 나이 때 이렇게 강할 수가 없는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이 설효림이라는 애가 이제 가정사가 이제 좀 뭐 이래저래 좀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과보를 해요. 이 설민수라는 친구가. 근데 얘도 좀 미숙하죠. 얘도 고등학교 막 대학교 이 나이 때니까 미숙해서 이 뭐 얘가 남자친구 사귄다 하면 막 쥐어패고 막 그래요. 그냥 그 정도로 좀 약간 막 나가는 오빠를 뒀다. 이제 그게 유일한 흠이에요. 역시
향이 좋은 꽃에는 또 가시가 있다 그러죠. 근데 가시가 나한테 안 나 있고 내가 사는 이 숲에 나 있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서유림이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지수원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또 취미가 그림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는 거 약간 그런 거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유림을 그려버린 거야. 자기 노트에다가. 아, 이거 들키면은 진짜 나는 몰래 쳐다보면서 친하지도 않은데 초상화를 그려버리는 아주 음침한 오타쿠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들켜버립니다. 이게 엄청 초반 내용이라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누가 그거를 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효림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약간 지수원을 견제하면서 유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들켜요. 들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효림이가 거의 경멸의 시선을 보내요. 음습한 이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음습한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진짜 내 눈에 띄지 마. 그럼 진짜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선을 그어요. 그래서 지수원이가 막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구세주가 두 명 있죠. 안량과 문추. 설효림의 왼팔과 오른팔까지는 아니고 이 여자애는 왼팔이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는 오른팔까지는 아니고 한 왼쪽 발톱 정도인데 이제 이 둘이 얘네를 엮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왼쪽에 있는 남자 이름이 박동이에요. 박동. 그 심장 박동할 때 이제 외자여서 박동이고 얘가 이제 지수원이랑 친구인데 이 얘는 이제 설효림 패거리랑 좀 친해요. 어느 정도냐면 약간 2등급 남자. 그러니까 아까 스쿨 카스트가 1에서 5등급이 있다고 하면 2.5등급. 그러니까 2에서 3등급 사이. 근데 좀 2등급에 가까운. 그런 약간 에이스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잘 놀고 근데 사고는 안 치고 인망도 넓고 한 그런 약간 든든한 친구. 약간 지금 내 카톡에 있는 동성 친구들을 다 지우고 한 명만 남겨야 된다면 박동 같은 친구를 남겨라. 그러니까 이런 명언이 떠오를 정도로 든든한 국밥 같은 프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지수원이가 좀 이 서효림을 짝사랑하는 것도 알고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사실 그림 그린 거 막 좀 음침하긴 한데 잘못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이상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좀 화해도 시켜줄 겸 해가지고 여차여차 잘 엮어줘요.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막 사겨라까지가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 리나라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뭐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뭐 좋은 사람 좋은 자리 약간 그런 친구고 뭐 지수원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은 거야. 얘 눈에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버린 거야. 아니 눈 떠보니까 내 캔버스 위에 아프로디테가 그려져 있는 걸 어떻게? 뭐 자연재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니나랑 박동이 이제 둘 다 좀 인싸여가지고 성격이 이 지수원 쪽 애들을 또 잘 엮어줘요. 이렇게 연결다리를 잘 해줘서 이제 다 같이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계곡 여행도 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지수원이가 정말 발전을 많이 해요 그동안. 이 꾸미는 법도 박동 패거리한테 배우고 뭐 술도 한잔 해보고 물론 계속 먹진 않지만 약간 이런 다양한 경험 그 나이 때밖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 빼고도 이제 이쪽 애들이랑도 어울리게 됐고 이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설효림 씨가 그렇게 표정이 안 좋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이때 근데 지수원이도 그럴만해. 아니 막 서유림이 뭐 놓고 와가지고 기차 여행 가다가 뭐 내려가지고 뭐 따로 가야 된다 하자마자 바로 따라 내려가지고 티켓 하나 더 사고 뭐 같이 그 기차 타가지고 그 시절에 이렇게 따로 간다. 아 이 정도 노력이면은 친해져야 돼. 그 정도로 얘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서효림한테 친한 친구까지 다가가요. 그래서 장족에 발전했다. 음습한 그림쟁이에서 이제 그래도 친한 친구 정도까지 이제 다가와요. 자, 그럼 이제 의문이 들겠죠. 이 박동과 리나 오작교 역할을 하는 건 알겠지만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두 명을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얘네 둘이 커플이 됩니다. 헉! 아니 커플이 된다는 건 원래 커플이 아니었다는 얘긴가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정확히는 리나는 작중 초반에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헉! 그러면 바람을 핀 건가요, 박동이랑? 놀랍게도 반대입니다. 리나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이 리나가 엄청 별꼴이에요, 약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엄청 꽁냥대면서 티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리나 남자친구 그 메뚜기 이러면서 다 알아요. 이게 왜 메뚜기냐면 이 남자가 다른 학교인데 이 체육복이 파란색이에요. 아니, 파란색이 아니라 그 초록색. 그래서 매번 이제 메뚜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옷을 자주 입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정말 액시던트로 이 박동이 이 바람을 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약간 의심 상황이죠. 의심 상황을 보게 되는데 또 말을 바로 해줄 수는 없어. 왜냐? 약간 선을 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 핀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한다고 그걸 전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동이 얘기를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해요.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이다, 고민이야. 이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요. 그런데 리나도 그걸 느껴. 아, 얘가 좀 이상한데? 뭔가 있나? 하면서 의심을 하다가 알게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이제 바람 상대인데 이제 이름이 하이안이에요. 하이안. 헬로우 아니죠. 헬로우 안. 근데 이제 얘랑 또 리나가 또 동년배야. 동년배에다가 이제 같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독한 놈이야. 지독한 놈. 이 남자애가 한 학교에 여친이 두 명이야. 진짜 지독한 놈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막 아 그래도 리나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메뚜기 이러면서 막 자기 혐오를 하다가도 하이아니가 와가지고 포옹 한번 해주면 아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또 그냥 또 바람을 퍼버려. 그러니까 솔직히 얘는 유죄예요. 유죄.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바람을 피다가 그 리나한테 적발을 당해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창이 나버리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리나가 하루 종일 뭐 우울해져 있고 막 그래요. 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서유림도 같이 봐가지고 또 같이 화나서 뭐 하이안이랑 뭐 머리채 잡고 싸우고 뭐 그냥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학교가 그냥 난장판이 돼요. 이거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아내 유혹을 짓고 있어. 아주 그냥 정신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박동과 리나는 친구죠. 친구니까 뭐 위로도 해주고 뭐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다 같이 놀러도 가고 해요. 근데 그때 박동이 당해버려요. 원래 예전에 이제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의 눈물은 강력한 무기라고. 아니 이 리나가 우는 걸 보는데 박동이 갑자기 혼자서 너무 빠져버린 거야. 얘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근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얘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막 좋다고 하는 것도 뭔가 좀 그림이 안 좋고 또 다 같이 겹지인도 많은데 또 내가 그랬다가 또 약간 분위기 쌓여지면 어떡하지? 이런 막 고민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메뚜기 친구가 편지를 써옵니다. 편지.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웃긴 놈이야. 헤어지고 난 다음날 한다는 짓이 침대에 누워서 아 역시 리나가 최고였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뭐 조강지처가 좋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얘도 진짜 노답이야 노답. 근데 차마 붙잡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또 본인도 알아.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는 이제 사과의 편지를 박동한테 줘요. 박동한테. 왜 박동한테 주냐? 직접 주기엔 좀 그러니까 박동 야 너가 쟤랑 좀 친하잖아. 내가 그 사과 편지 썼으니까 좀 전달 좀 해줘. 이렇게 좋게 좋게 가자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박동 입장에서는 어때? 아니 황당하잖아. 아니 저 자식은 뭐 염치가 없나?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동이 이걸 줄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줍니다. 안 주고 리나한테 또 근데 티는 내요. 본의 아니게 자꾸 티가 나는 거야.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막 티가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째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하는 게 티가 나니까 리나도 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요. 이 박동 얘가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얘가 의심을 해버려. 어떤 의심? 박동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 자식 날 좋아해가지고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구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리나도 리나 나름대로 막 정신이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우리 막 이러다가 사내 연애 같은 거, 교내 연애긴 한데 교내 연애 같은 거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근데 박동도 박동 나름대로 지금 정신이 없어. 이 편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중간에 버릴 거예요. 버리거나 해가지고 또 줄 수도 없는 상황. 진짜 골 때리는 상황에 그냥 놓여버려요. 그러다가 박동이 결국 용기를 내서 리나한테 따로 한번 보자. 우리 밥 한번 먹자. K 약속을 지켜버려요.
그래서 둘이 이제 밥도 먹고 게임방도 갔다가 이제 뭐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엘리베이터에 갇힙니다. 거의 국룰 같은 상황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엘리베이터 갇히기 어려워요. 이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밀폐된 엘리베이터 속에서 둘이 결국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 편지 너 남친이 쓴 거야. 근데 내가 안 줬어. 왜 와이? 내가 널 좋아하니까.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커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질렀죠. 아, 역시 박동. 역시 카카오톡에 남긴 유일한 친구는 박동이다. 아, 리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매력이야. 이런 내용들이 매력이에요. 왜 와이? 설효림이랑 지수원이 사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느 정도로 당연하냐? 공포 영화에 나오는 치어리더와 운동부 커플은 무조건 죽거든요. 그 죽으면서 아무도 비통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상만 봐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지수원이랑 설효림은 표지에도 나와 있고 이런 뭐 알콩달콩하는 학교 로맨스물인데 당연히 사귀겠지 싶은데 얘네는 사귈 것 같은데 안 사귈 수도 있고 그 미묘한 줄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사귀게 될지 중간부터는 사실 사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냐? 그 죽으러 가는 과정,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와 같습니다. 어차피 사귀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그 사귀는 결과에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또 엘리베이터 명장면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닐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캐슬 2부에도 엘리베이터 명장면이 나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얘네 둘이 따로 드라마를 찍고 있는 동안 지수원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수원도 노력했어. 이 지수원이 뭘 노력했냐? 이 왼쪽에 보면은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다. 괄호 열고 잘생겼다. 하는 남자애가 있죠. 이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설효림의 전 남친이에요. 놀랍게도 설효림이 첫 연애가 아니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첫 연애를 망친 남자. 설민수. 인간계 최강의 사나이. 설효림의 오빠입니다. 정말 괴물처럼 그려졌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설효림이 중학교 때 이 남자 오빠예요. 나이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갈색머리 기생한테 고백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로 해요. 일단 나를 좋아해 준다니 베리베리 굿입니다. 해가지고 둘이 사귀는데 이 설민수가 그 오빠가 좀 과보가 있고 해가지고 이 남자애가 좀 시원치 않았던 걸 알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보를 한 것도 맞고 이 기생오라비가 실제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때 기생오라비를 그냥 접합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효림은 몰랐지. 그냥 내 오빠가 개 망난이여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접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자의 변신은 무죄. 바로 쌍수를 하고 왔죠. 고등학교 때. 근데 얘가 너무 잘생겨진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여자들을 다 그냥 다 어장치고 다니면서 만나요. 근데 설효림이가 딱 눈에 들어온 거야. 아니 나의 중학교 때 내 인생을 망쳐놓을 뻔했던 그 여자 아니야? 그 여자 정확히는 그 오빠의 동생 아니야? 이자 바로 내 전 여친. 이러니까 막 관심이 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설효림한테 막 측은덕대요. 막 문자도 계속 보내고 이게 알이 무제한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뭐 크크 흐흐 하면서 막 심상치 않은 기류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지수원은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니 쌍수도 한 기생 오라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친해지고 있던 짝사랑 여와 카톡을 한다? 뭐 이때는 그냥 문자 메시지였지만 그냥 진짜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수원이가 막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칩니다. 근데 이 상황을 타파해줄 유일한 구원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입니다. 이름이 홍에라였나 아마 그랬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홍에라라는 애도 좀 노는 애인데 얘가 따로 저 기생오라비를 우연찮게 만나서 기생오라비가 좀 문란하고 어장치는 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돼버려요. 근데 그 와중에 설효림이랑 또 최근에 이런저런 트러블도 있고 해가지고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설효림한테 너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저 기생오라비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설효림이 이 기생오라비를 밀어내고 이제 연애를 그러니까 이제
뭐 썸을 안 타게 돼요. 그런 전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역시 비주얼이 최고다. 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지수원이가 백날 노력해가지고 뭐 몰려오는 인파에서 구해주고 뭐 계곡 여행을 가든 뭐든 이 차은우가 나타나서 안녕 하고 인사 한번 하는 게 더 임팩트가 크다. 뭐 이런 연출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니, 원래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들도 남자들 기준이면 카리나가 갑자기 와서 안녕 하면은 누가 안 설레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좀 댓글들에서 보였다. 하지만 좀 뭐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얼굴값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 이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불편하셨을까봐 언급을 좀 드리고. 아무튼 저무튼 간에 이제 이 남자 기생 오라비 분은 잠깐의 이제 위기감 조성 및 누구냐 지수원의 자존감 회복기로 이제 잘 역할을 해주고 떠납니다. 이제 또 설미수한테 엄청 맞아요. 너 내가 우리 동생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지 해가지고 또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좀 떠나고 이제 지수원이랑 설효림이랑 또 점점 또 친해져 갑니다. 친해져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또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걸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여차저차 하면서 친하게 지내지만 그 썸까지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계속 지내다가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또 못 참지. 이 경쟁자가 나타나줘야 또 이 부스트가 달리거든요. 이 오른쪽의 친구가 그림을 좋아해요. 얘도 이제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나루토 사스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수원이랑 엄청 결이 잘 맞아. 솔직히 말해서 얘가 더 잘 어울려. 그냥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애인데 얘가 이제 지수원이 좀 환골탈태를 하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그 동경심을 가져요. 이것 또한 클리셰긴 해. 뻔한 내용이지. 이러면서 동경심을 갖다가 좀 설레게 되고 또 지수원이가 잘 받아줘요. 막 그림 좀 보여줄래? 막 이렇게 여자애가 물어보면은 막 이제 잘 보여주고 잘 알려주고 하면서 또 친하게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선을 또 넘지 못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설효림과 지수원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에요. 그 지수원이 설효림 역할이고 이 원수지라는 여자애가 그 지수원의 역할인 거예요. 약간 그런 대비를 보여주면서 그런 약간 유사한 구도를 보여주면서 또 사람을 미치게 하죠 독자들을. 그러다가 이제 원수지가 결국 용기를 내기로 해요. 고백을 하자.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화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원래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막 안경도 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홍에라라는 아까 그 빛빛빛 기생 오라비를 무찔러준 빛에라 씨가 화장도 알려주고 하면서 얘도 이제 미인이구나 하면서 막 보여주죠 독자들한테. 그래서 아니 이거 설효림이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약간 위기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러 가요 원수지가. 그래서 그 지수원한테 원수지가 고백을 하러 가고 설효림도 이걸 느껴. 이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는지 이 분위기를 느끼고 이제 교내에 둘이 남아서 고백하기 쇼를 할 것 같으니까 몰래 엿들어요. 이 나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엿들을 수도 있지. 아니 궁금하잖아. 비기슈니까.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걸 듣는데 원소지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요. 지수원한테. 근데 지수원이가 거절을 해요. 마음은 고맙지만 난 설효림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오히려 난 용기를 얻었다. 너가 이렇게 나한테 용기를 내준 것처럼 나도 용기를 내겠다. 아,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지수원이 칼같이 거절을 하고 이걸 들은 설효림이 그냥 나 이 녀석 좋아하고 있었구만 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또 깨닫게 돼요. 이게 또 중간중간에 설효림의 또 가족 에피소드도 있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 엄청 친해진 상태인 거야. 그래서 자 조금만 누가 딱 밀어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원수지가 그 부스트 역할을 해준 거죠. 이제 본인은 이카루스처럼 태양으로 도달하려고 했지만 추락했죠. 하지만 지수원은 그런 원수지의 모습을 보고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구나. 새는 왜 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아오른 거죠. 서유림에게. 그래서 이제 서유림과 저녁에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둘이 사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부가 끝나요.
그러면은 혹시 설민수 씨가 이번엔 막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또 프라이버시입니다. 막진 않아요. 아는데 모른 척 해주고 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가족 이슈 해결을 할 때 지수원을 대충 알게 돼가지고 얘가 뭐 나쁜 친구는 아니구나 해서 그냥 넘어가줘요. 그렇기도 하고 설민수 군대 갑니다 군대. 그래가지고 또 나라의 부름을 언제나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둘이 사귀게 됩니다. 아 잘 되네 잘 됐어 이러면서 이제 1부가 끝나요. 이게 1부 요약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은 거의 한 90%는 클리셰에다가 엄청 뻔한 내용 아닌가요? 왜 재밌지? 그 정도인가? 그냥 뭐 뻔한 내용 아닌가?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인기가 많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죠. 언제? 응답하라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사실상 별이 삼샵은 웹툰판 응답하라 1997이에요. 1988은 사실 좀 더 이제 이런 가족적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안에도 나오긴 하기 해서 일단 넣긴 했는데 1997에 좀 더 가깝죠. 이 윤윤재 성시원 커플 같은 느낌이에요. 지수원과 설효림이 그런 바이브를 주죠.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럼 응답하라는 왜 재밌지? 응답하라도 사실상 그냥 클리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학창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혹은 그 시절 어린 시절 대학교 시절이 떠오르면서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그때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뭐 감동이 더해지고 뭐 이 캐릭터들한테 이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돼. 왜냐? 이상과 현실은 이만큼 다르거든요. 물론 윤윤재, 성시원, 지수원, 설효림, 박동, 리나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독자들의 대다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 병아리 계란 같은 느낌인 거죠. 나는 사실 오른쪽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어. 근데 왼쪽 같은 이쁜 학창 시절을 보면서 하하호호 추억이 떠오르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대체 어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 라고 할 때 딱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맛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에요. 아는 맛이 아니라 알 것 같은 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별이 삼샵과 통대창 먹방인 겁니다. 자, 이런 학창 생활 누가 지냈겠어요? 아니, 이런 게 익숙하진 않잖아. 누가 이렇게 뭐, 난 윤윤재처럼 생긴 적이 없었고, 내 친구 중에도 성시현 같은 친구가 없었어요. 물론 저 남중남고로 나와서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아. 연애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느꼈을 만한 걸 넣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마우스 휠 혹은 제일 좋아하는 반찬 나와가지고 뛰어갔던 그런 추억. 그러니까 이제 어린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신다면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마우스에는 휠이 있었어요. 휠 아래 이제 휠리스처럼 그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레이저 대신해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나 혹은 오른쪽처럼 막 와 급식 몇 학년부터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뛰어가서 먹어야지 막 너 오늘 급식 뭐야? 나 오늘 급식 다 외우고 있어. 이랬던 약간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즐겼을 법한 추억을 섞어 넣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별이 삼샵이나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은 대부분은 엄청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드라마틱, 그러니까 모두가 계곡 여행을 다 같이 가고 모두가 저런 연애를 하고 모두가 지수원처럼 그림 그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다 즐기는데 이 모두가 즐겼을 법한 일들을 막 주변에 배치를 해놔.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도 저랬었는데 막 처음에 서유림 보면서 뭐 연예인 같네 이러고 보다가 나도 옛날에 마우스 쓸 때는 마우스에 휠 달려 있었는데 나도 치킨 가스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최면에 걸리는 거야. 나 사실 이런 학창 시절을 보냈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싸이월드랑 이 촛불 고백 이거 싸이월드는 그 시절 안 한 사람이 없고 촛불 고백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유명한 이벤트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막 섞어 놓는 거야. 그래서 혼란을 오게 해요. 지금 내가 이거를 마치 내가 겪었던 맞아 나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나도 이랬었지 하는 포인트들을 막 더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이미 그런 포인트가 많기도 한데 좀 더 과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웹툰을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이런 학창 시절 얘기 나올 때는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시절에 뭐 학교 애들끼리의 뭐 사회생활 뭐 거기서 오는 뭐 좀 외로움이라든가 거기서 좀 친구와의 onn나감 이런 파트를 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재밌어. 공감도 엄청 되고. 근데 연애 얘기하다 보면은 이 극적인 효과들을 많이 뭐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걔랑 뭐 사귀고 하는 게 엄청 자극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약간 거리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좀 드라마로 돌아오는 느낌? 막 현장감 있게 보다가 약간 다시 드라마를 보는 독자 스탠스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약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좀 무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듯이 레몬 도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린 맛들이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게 마치 통대창 먹방을 먹는 거와 보는 거와 같다라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런 느낌이에요. 통대창 사실 통대창 리뷰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얘기예요. 너무 느끼하고 찍다 보면 먹는 동안 딱딱해져서 맛없고 막 뭐 최악의 음식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유튜버들이. 근데 조회수 보면은 669만에 이렇게 뜨잖아요. 물론 저 사람이 유명해서겠지만 아니 통대창은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댓글 가보면은 와 통대창의 실비김치 통대창의 파김치 진짜 미치겠다 이건 못 참지 이러면서 막 본단 말이에요 댓글 달고. 근데 사실 먹어본 적도 없고 추측하기 어려운 맛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반 양대창을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양대창만 알지만 거기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통대창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통대창을 보면서 내가 아는 양대창 그 작은 양대창 순의 맛을 대입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대창이 실제로는 엄청 느끼하지만 내 상상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삼샷과 응답하라의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실 엄청 드라마틱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학창 시절의 요소들을 넣으면서 여기서는 대창이란 키워드죠. 이 대창이란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좋게 좋게 해석을 하게 되고 좋게 좋게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무드셀라 증후군이랑 또 엮을 수가 있겠죠. 이 무드셀라 증후군, 그러니까 과거 미화한 거예요. 과거 미화. 그러니까 내가 겪진 않았지만 그 느낌을 알 것 같은 거야. 사실 엄청 다른데 그냥 그 키워드들을 엮어가지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도 모르게 내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 때문에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처럼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렸어요. 막 미술을 했다 이게 아니라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를 이제 따라 그리는 거 웹툰이나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그 그림체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롤이 막 태동기였으니까 뭐 블리츠 크랭크 뭐 이런 챔피언 가렌 이런 거 막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남중남고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서 막 다른 그림도 막 그려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림을 막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그려주는데 잘 나가는 애들이 그려달라고 하니까 좀 친해진 것 같고 또 리스펙을 해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수원이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수원도 그 그림 그리는 거에서 이제 잘 나간 애들이 그 그림 실력을 인정해주고 하면서 인정 욕구를 채우고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전기가 초반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남중 남고를 나왔으니까 이 설효림과의 로맨스 이런 거에 크게 몰입이 안 돼요. 그냥 뭐 노력했구나 이 정도밖에 원래는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앞에 정감 가는 빌드업과 이 내 과거를 이제 자꾸 내 입맛대로 해석하게 하는 이런 통대창과 대창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대신에 빅 대창 스몰 대창 같은 거예요. 이 빅 대창 스몰 대창 효과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수원에게 몰입을 한 거예요.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마치 지수원이 내 아바타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사실 그 정도로 과몰입을 하진 못해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재밌게 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건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0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이 삼겹 재밌게 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통대창 얘기를 제가 해버려가지고 이제 참지 못하고 그냥 영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이제 곧 돌아올 캐슬도 재밌게 보시고 다음에 또 뭐 조조 코믹스나 혹은 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